저는 이제 정부의 국민 설득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부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는 걸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세계의 이 거버넌스의 변화인데 어떻게 통치하느냐의 방식 중에서 이 정부가 뭐 어떤 영세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빠른 속도로 올렸다고 그랬을 때 정말 한계 업장들은 많이 붕괴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는 시간 동안에 상당한 정도의 세수를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을 이 일종의 국가가 나선 일종의 이 경제 정책이라고 이해하게끔 국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 악화는 누가 책임져요? 김갑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쫓아야 될 두 마리 토끼잖아요. 그 부인할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봉규 선생님 말씀처럼 성장이 분배를 견인해가는 구조였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법인세 인하하고 R&D는 면세시켜주고 기업의 자율성, 그 구조조정 쉽게 해주고 파견이라든지 고용의 유연성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놓은 9년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낙수 효과가 나서 노동자 임금 올라가거나 또는 하청업체에게 좀 더 공정한 대금 주거나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렇게 해서 얻어진 대기업의 소득은 사내 유보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부동산 구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사주들에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분배까지 이어지지 못해왔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선 거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적인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정성의 확보다. 그럼 그 이름이 무슨 포용적 성장이건 또는 소득주도 성장이건 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자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직접적인 배분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자본주의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얼마나 부작용 없게 해나갈 것이냐의 문제니까 사실 뭐 정부가 당연히 국민 설득 열심히 해야 되고 기업들도 양보해야 되고 국가 전체 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은 좋지만 그래서 이 전체 구도 자체를 갈등으로 가져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시는데 이게 거기에 제가 덫이 있다 거기는. 네. 삼중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열어서 쓰고 그러면 경제가 오히려 위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물가가 상승돼요. 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질 소득은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했는데 실질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경영 상태는 악화되는데 노동자들 소득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된다. 그러니까 덫에 걸려서 오히려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덫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렌트비잖아요. 임대료. 사실은 임금보다 더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것이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 상승 그 폭이 훨씬 더 가파르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도 또 반발이 있죠. 부동산 소유자나 갭 투자자나 또 선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기도 또 덫에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덫이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사실은 이것은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죠.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한 양극화가 심각해져가는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